안녕하세요. 박간호사입니다. 1960년대만 해도 한 명당 6명을 출산했지만 2020년대 현재 한 명당 0.7명, 부부 2명이서 한 명도 채 출산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아마 그 원인은 늦어지는 결혼 연령과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원치 않거나 자녀 계획을 조금 뒤로 밀어놨을 상황들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사실 제 주변에도 그런 이유들로 임신을 조금 미루고 있거나 임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부들이 정말 많아요. 왜 우리 30대가 굉장히 바쁘고 정신없는 시기이잖아요. 어느 정도 내 커리어도 쌓아야 되고 스스로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지내면서 딩크족을 결심을 했다가 40대가 되면서 어느 정도 삶도 경제적으로도 안정권에 들어서면서 임신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면서 실제로 병원에 찾아오셨던 분들도 계셨어요.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예요. 결국 임신이라는 것도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물론 개인적으로 저는 가능하다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아기를 낳는 걸 권장하는 편이에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지만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게 좋겠더라고요. 하지만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양하듯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임신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정말 조금이라도 임신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시험관하기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여성에서 난자를 여러 개를 채취를 하고 남성에서 정자를 채취를 해서 요걸로 수정 배양 작업을 거친 뒤에 가장 좋은 배아를 선별을 해서 여성의 자궁에 배아를 이식하는 과정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바로 이식하는 과정을 신선배아 이식이라고 말하고 바로 이식하지 않고 동결해 두었다가 내가 원하는 달에 해동을 해서 이식하는 과정을 동결배아 이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만약 내가 지금 당장 임신 계획은 없지만 5년 이내에 임신 계획이 있다면 지금 현재의 가입력을 스크리닝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배아를 동결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물론 현재 부부의 가입력에 따라 배아를 동결을 해 두는 것보다 5년 뒤에 바로 시험관하기를 진행을 해서 임신을 시도하는 게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가입력을 꼭 확인한 후에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입력은 점점 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당장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불안한 마음에 배아를 동결해 두셨던 분이 계셨는데 마음이 좀 든든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2, 3년 전에 동결은 해뒀었고 최근에 이제 이식을 할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배아 냉동은 난자나 정자를 동결해 두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겠죠. 그렇지만 난자의 경우 단일 생식 세포이기 때문에 해동했을 때 손상될 확률이 배아보다 높아요. 배아의 경우도 물론 해동을 했을 때 손상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난자보다는 해동률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난자 상태보다는 배아 상태로 얼리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배아를 동결하는 것 자체에 부정적인 시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배아를 동결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자면 영하 300도의 액체 질소에 유리와 배아 동결법 등의 방법을 통해서 냉동시켜 보관하게 돼요. 유리화 방법은 배아의 세포 내 물질이 큰 얼음 결정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해서
세포의 손상을 최소화시키는 기술인데 이 방법을 통해 배아는 안정적으로 장기간 보관될 수 있다고 해요. 또 병원에서 살펴보면 신선배아 이식보다 동결배아 이식이 임신율이 더 높아요. 통계적으로 살펴봐도 신선배아 이식보다 동결배아 이식이 10% 정도 더 높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신선 주기에서는 과배란 유도를 진행을 하면서 자궁 내 호르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자궁 내 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 반면에 냉동 주기는 자연 주기의 호르몬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면이 많아요. 그리고 신선 주기는 난자가 자란 상태를 기준으로 이식 날짜를 잡게 되지만 냉동 주기는 자궁 내막을 기준으로 그 자궁 내막의 두께를 측정을 해서 이식 날짜를 잡게 되기 때문에 내막의 수용성이 더 좋을 수 있는 확률이 증가하게 돼요. 또 20만 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동결배아 이식을 진행을 했을 때 유산율, 자궁의 임신, 저체중아, 미수가 확률이 더 낮게 보고된 보고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냉동배아 이식의 단점도 분명히 존재해요. 신선배아에서는 배아의 냉동과 해동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배아 손실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그렇지만 동결배아에서는 배아의 냉동과 해동 과정을 거치면서 배아의 질의 저하가 일어나서 그 배아가 소멸이 돼서 이식할 수 있는 개수가 줄어든다든지 최악의 경우 이식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될 수 있어요. 또 채취 따로, 이식 따로 추가적인 시술을 감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5년 이상이 된 배아는 폐기하는 것으로 법이 정해져 있어서 이 기간 내에 꼭 사용을 하거나 5년이 지났다면 폐기해야 된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배아를 동결하라고 권장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다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임신을 늦출 수밖에 없다면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험처럼 동결배아를 가지고 있다가 이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건 아무래도 주기적인 가입력 검사를 통해서 적절한 시기에 건강한 임신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임신을 미루는 것보다는 하루빨리 임신을 해서 건강한 출산을 하는 게 좋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서 빨리 우리가 임신, 육아, 출산을 고민하지 않고 하게 되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